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어댑티브 오토사랑 클래식 오토사를 비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댑티브 오토사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한 지 이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부로 딱 1년째가 됐네요. 제가 16일 날 이직을 했는데 11월 16일이에요. 딱 오늘이.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날 기준으로. 이전 회사에는 클래식 오토사에서 MCU 쪽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MCU 쪽에서 개발할 때 어댑티브 오토사를 잘 몰랐지만 그쪽 클래식 쪽 오토사만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이제 다른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제가 교육용이로든 아니면 이직하는 사람을 위한 뭐 설명이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번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활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토사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이게 플랫폼, OS 뭐 이런 개념 설명하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세션에서는 그걸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오토사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클래식 오토사랑 어댑티브 오토사는 서로 다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목적, 그리고 타겟팅도 달라요. 클래식 오토사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클래식 플랫폼이고 어댑티브 플랫폼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에서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아, 그럼 이거 반대로 되냐? 반대로 되죠. 반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클래식 오토사 못 올리는 거 아니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댑티브 플랫폼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겠죠. 물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는 클래식 플랫폼이 지원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전체적인 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긴 한데 근데 전체적인 그리고 베이지컬한 타겟팅은 클래식 플랫폼은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어댑티브 플랫폼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이다. 그러니까 고성능의 CPU 같은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게 리얼타임 리퀘어먼트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하드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특정 기능 같은 경우는 몇 밀리세크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주기가 어떤 상황에서는 마이크로세크 몇백 마이크로세크까지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어댑티브 플랫폼은 소프트합니다. 그러니까 몇 초. 근데 몇 초도 되게 짧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되게 우리가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들을 쓰잖아요. 뭐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휴대폰도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헥사 코어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되게 고성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초면 되게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사실 유즈 케이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컴퓨팅 파워가 클래식 플랫폼은 로우고 어댑티브 플랫폼은 하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특징이 사실 이 두 가지에서 다른 특징들이 좀 많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프로그램 랭귀지가 클래식 오토사는 C고 어댑티브 플랫폼 C++이에요. 왜 이러냐? C가 사실은 조금 더 리소스를 아끼고 그 다음에 그 타임 관련된 게 좀 하드할 때 지원하기가 좀 편한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성을 좀 빠르게 하고 하드웨어랑 좀 직관적으로 코딩이 가능한 언어가 사실 C가 비교적 쉽고 물론 C++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C고 C가 좀 더 적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댑티브 플랫폼 같은 경우는 타겟팅 자체도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객체 지향에 C++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C++ 언어가 C처럼 코딩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절차 지향으로 코딩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객체 지향의 컨셉을 가져가려고 C++를 써요. 자바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환경도 차이가 있죠. 그냥 시그널 베이스예요.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 근데 이벤트 베이스랑 서비스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을 하고 있고,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그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냐 안 하냐의 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원이라고 돼 있겠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보면은 그러니까 하이 리얼타임 리퀘어먼트 하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려면 복잡한 수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못 쓰고, 또한 컴퓨팅 파워도 낮기 때문에 복잡한 거를 되게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어보드 같은 게 되게 타임 디비전 형식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색 OS라고 벡터 쪽에서 이제 존재하고 쓰는 게 있는데, 되게 단순한 구조의 OS를 쓰고 포직스를 쓰죠. 어댑티브 플랫폼 같은 거. 포직스 자체가 이미 되게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포직스가 사실 리눅스에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윈도우 리눅스를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처럼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비교적 클래식 플랫폼에 쓰이는 OS에 비하면 훨씬 무겁다. 다이나믹 업데이트 지원 여부인데, 이거는 자기 전체 설계 관점에서 보면 조금 엇갈릴 수 있는데, 그냥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은 지원을 못하고 어댑티브 플랫폼은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incremental deployment and runtime configuration changes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것도 설명 부분이 많죠 사실. 그 다음에 표준화 레벨, 하이 디테일드 스페시피케이션, 참 말 어렵게 쓰죠. 뭐냐면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리얼타임 리퀘어먼트를 하드하게 관리를 하고 컴퓨팅 환경도 놓으니까 리소스나 이런 것도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표준화해서 분배를 하려면 당연히 하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표준화 자체도. 근데 로우 API만 제공하고 세멘틱스, 로우 API and 세멘틱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만 그려주고 세부적인 거는 요거 플랫폼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에자일 디벨롭먼트는 좀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에자일을 지원할 수 있냐 없냐인데 클래식이라고 솔직히 못 지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업체, 아니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도 에이스파이스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에자일 관련된 좀 설계나 구현 방식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노다라고는 사실 볼 수 없고요. 어댑티브 플랫폼은 객체 지향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S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벡터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페이지는 이제 표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 짧게 할 거예요. 왜냐면 벡터 거라서 나중에 제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객체 지향적인 모습과 절차 지향적인 모습의 차이. 쉽게 말해서 여기 빨간색 부분이 있죠. 봐봐요. 여기는 하나의 레이어로 존재하죠. 이렇게 그냥 그림만 봐도 다 막혀 있잖아요. 얘가 한 레이어처럼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얘. 그 다음에 얘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펑션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이쪽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고, 이 부분들이 다 객체적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 기반으로 설계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 기준으로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클래식 오토사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이제
BSW라고 하거든요. 베이직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쪽을 나뉘죠. RT 기반으로 해서. 요게 참 큰 차이점이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도 요 그림만 가지고도 설명할 게 진짜 많은데 일단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요약이죠. 어댑티브 오토사는 고성능의 CPU, 클래식 오토사 같은 경우는 MC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데서 이제 쓰이는 거고, 어댑티브 오토사는 객체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이 많이 적용돼 있고요. 클래식 오토사 같은 경우는 절차 지향으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쓰고 클래식 오토사는 저성능의 하드웨어를 씁니다. 어댑티브 오토사가 고성능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반응성이 낮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반응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 오토사는 반응성이 높고 리얼타임을 잘 지원해줘야 돼요. 뭐 몇십 밀리세컨드 안에 반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는 뭐 500 밀리세컨드 안으로 그 리피트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동작해야 된다거나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게 되죠. 이게 제일 큰 차이고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